그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와서 또 나왔어요 또. 예, 뭐가 많이 나와요. 네. 대통령실이 그 한동훈 대표를 뭐 만난 독대를 원래 체코 갔다 와서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24일 날 네. 한다면서요. 네. 근데 꼭 내일 성사돼야 내일 해야 성사되는 건 아니야. 아, 라면서 또 깠어요. 아, 예. 한동훈 아이고. 독대는 별도 협의 사안, 사실상 거부 이런 기사가 아. 조금 전에 막 나왔습니다. 한동훈 또 까였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니 근데 어떻게 이제 해야 지금 되는 거예요? 예. 이 대통령과의 독대 만찬 이것도 사실 시작부터 좀 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데 비공개로 물밑에서 조용조용히 협상과 음. 제안과 이 타결을 하지 일단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독대 요구하고 네. 되게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거부당하고 아니 지금 민주당 법안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똑같이 민주당 법안과 같은 취급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은 민주당 법안에게도 네. 거부권 행사했고 맞아요. 오늘 또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한동훈 그거. 독대도 거부권 행사하신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거부권 대통령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동훈도 하면 좋습니까? 거부권 됐네. 아, 한동훈도 지금 거부당했어요. 공개적으로. 네, 지금 딱 네. 하루 남기고 보통 우리가 친구들끼리 약속도 네. 하루 전날 깨진 않잖아요. 진짜 안 그러죠. 요새 같은 때 아주 그러면 미안하게 네. 하죠. 그러면 대통령실 좀 뭐 유감이다, 뭐 유감 표명이라도 그게. 했을까요? 집권여당 대표, 그래도 한동훈 대표님도 바쁘실 텐데 네. 하루 전날 이렇게 그치. 약속 깨시면 내일 시간이 빈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그 대표님 장경태 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식사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저도 근데 바쁩니다. 아 그래요? 저도 내일 일정 있어서 이렇게 두 번 까이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거부를 당하시는 건 진짜 아닌데 좀 안타깝다. 정말. 의문의 일패라고 하죠. 예, 네. 의문의 2패네요 지금 그러네요. 정말. 아니 이제 참. 대통령실이 야. 지역화폐법이랑 김건희법, 그 최상명 특검법 이것도 지금 거부권 또 이제 행사할 걸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도 지금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고 계속 거부만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한동훈 대표의 그러면 입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 내에서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 당청 간의 관계에서도 지금 주도권이나 뭐나 이거 아무것도 지금 못 잡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네.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7월 23일 날 지금 전당대회였기 두 때문에 달 됐어요. 벌써 이제 두 달, 네. 딱 오늘로 이번 달이 두 달. 오늘로 네. 두 달인데요. 과연 집권 여당 아닙니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1호 법안이 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니 최상병 특검법 본인 주도하에 제3자 추천 네. 넣자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법안을 발의하던지.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1호 법안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없어요. 네. 없다고 봐야죠.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는 여당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한심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공동 발의해드릴 의향이 최이병 특검법 관련된 제3자 추천안이 들어가 있는 민주당은 법이 다 맞춰주겠다고 했잖아요. 10명을 못 네. 모으실까 봐 저는. 왜냐면 지금 뭐 한동훈의 17인회인가 뭐 네.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이 공동 발의 이름 적겠어요 지금. 바로 그 17명 기소 명단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서움에 떨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10일까지는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실 게 아니라면 발의를 하실 거면 제가 공동 발의할 의사가 있다. 네. 저희 의원실로 법안 보내주시면 제가 딱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쿨하게 네, 찍어드리겠다. 공동 발의 바로 딱. 네, 아니 이제 그 법안 발의도 그렇고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당 대표면 좀 드라이브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뭐 여야의정협의체 얘기하면 예. 입이 아픈데요. 이제 12일날 본회의 하기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국회의장께서 워낙 추석 연휴 때 의료 대란이 지금도 심각한데 추석 연휴 때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 이제 국회가 여야의정협의체 단 하나의 목소리만이라도 내보자라고 네. 했고 그래서 저희가 양보한 거 아닙니까? 박찬대 네. 대표께서 정말 원내대표께서 예. 이 대승적으로 결단하고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퍼포먼스를 보였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추석 연휴 직후에 논쟁이 뭐였습니까? 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안 만났다 했다가 뭐 의료계 몇몇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했다가 박당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만난 적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 예. 혹은 만나자고 요청했는데도 안 만나주지 않았냐라고 했다가 이제 뜬금없이 근데 의협 회장님을 또 예. 만나시고 의협 회장님 잠깐만 우리 이재명 대표님 보셨고 예, 만났어요. 한동훈 대표 어제 보셨었나요? 비공개로 보셨나요? 만났었죠.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님은. 저희 네. 대표님 네. 보셨는데 네. 저쪽 대표님은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좀 빨리 좀 보셔서 집권여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과 야당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집권여당 대표가 중재자의 역할을 좀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면 본인이 여야의정 협의체 하자고 했고 저희 야당은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를 끌고 왔어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의협은 뭐 의협도 못 끌고 오고 있지만 정부가 안 오니까 의협도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의협이 그러면 국회랑 상의합니까? 국회랑 그러면은 뭐 관련된 법 만들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지 예.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심지어 여당이 지금 합의도 못 해요. 보면. 그러면은 이런 당 대표를 만나면 정치인으로서 정치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정치하기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정치가 없는 거죠. 아예 없다. 실종 정치력의 상태다. 부재. 실종 정치력 진공 상태죠. 진공 상태다. 네, 국민의힘에 지금 정치력이 있나요? 없다. 지금 당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가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후보 시절에도 예. 또 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 1호 법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고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님 어디 가셨나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님 보이지 않고 있고. 네,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호기롭게 민주당 까시더니 예. 지금 국정운영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이 차담까지도 불투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라도 하셔야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력은 진공 상태인데 그러면 누구랑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건 협의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여야의건 건희 여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집권 여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보다 김건희 여사 만나는 게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총체적인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더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마포대교 위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살 예방의 날에 가셔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높이 설치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펜스가 낮아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발 좀 일리가 있는 논리나 생각이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좀 생각 없이 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예. 우려와 걱정이 들어서 네. 꼭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고발을 많이 하니까 정말.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아까 속보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법, 뭐 최혜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 이런 거 거부권 이제 행사할 거고 재표결 26일 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있을까요? 이런 여론의 국면이라면 제대로 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정치력 진공 상태라고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뭐 어찌됐건 뭐 불이 튀든 소리가 전달되든 뭐 어찌되었건 뭐 산소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국민들만 지금 활활 끓고 있지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주 차분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26일 날까지 저는 재표결이 성공적이긴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마 그냥 꼼짝 안 10월 하고 5일은 돼야 아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될 거고 최종 보고가 예. 아마 그리고 그때쯤에서 이제 기소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네, 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그 전에는 이탈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 뭐 소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참 모르겠네요. 개혁신당 쪽 분위기는 어때요? 이준석 의원이랑도 친하시잖아요. 뭐 딱 특별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어찌됐건 왜냐하면 그 명태균, 그렇죠. 예, 거기랑도 김영선 전 의원과의 그 건이랑도 연결이 사실 돼 이게 있으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완결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손절하고 예. 있긴 하지만 뭐 물론 그런 입장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제대로 김영선 의원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달이 돼서 뭐 폭로가 됐으면 이게 좀 뭐 진짜 완결성이 높아졌겠죠. 그런데 아마 이게 혹시나 본인들도 개혁신당의 뭐 공천 거래 이런 식으로 또 이 역공을 당할까봐 좀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황상으로는 그 절에서
천하람 의원이 왜 그렇게 또 오래 머물렀으며 뭔가 이렇게 또 보는 시선들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않아요. 서로 양측의 이제 주장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건 있고요. 저도 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김영선 의원 측이 1번, 3번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김종인 당시 공관위원장의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준석 의원 측은 이 완결성이 떨어져서 예. 공천 이 제안을 받지 않았다. 바로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인 거고 김영선 의원 측은 아니다 개혁신당에서 오히려 본인에게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오히려 요구했다. 뭐 하지만 본인은 오히려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네.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김정인 공관위원장은 1번, 3번 3번. 이야기는 들었다. 이제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맞지 않다라고 예. 또 찾아왔던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정하게 시도가 있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는 저희가 다 네네. 어느 정도 정황상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이 파장이 좀 시간 끌기 하면서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겠네요. 포커스가 아마 본인들한테 오지 않고. 근데 이제 오히려 저도 좀 그게 이제 오히려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저쪽 국민의힘 쪽은 너무 물타기를 잘해요 보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종호 측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 그러니까 이종호 측으로 받았든 누구로부터 받았든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김기현 변호사와 제가 무슨 관계가 사전 모의를 있는, 했고 제보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했다가 갑자기 사전 모의는 이종호 측과 먼저 했는데요. 제가 오히려 김기현 변호사와 보다 먼저 만났었고 또 자료 받은 것도 김기현 변호사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보도 없고요, 사실 다 들었던 내용을 크로스 체크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제보 조작 뭐 하면 좋은데 전 받은 텔레그램 캡처 다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건 뭐 다 좋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제보 조작이다. 결국 핵심은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구명 로비와 대통령에 의한 또 대통령실에 의한 이 구명 개입 예. 또 이 본질은 또 그건데 사건의 회수와 이첩 보류와 회수 그렇죠. 과정 딱 이 두 가지의 네. 사건 사고들로 딱 핵심인데 본질을 막 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핵심이에요, 이건. 네. 그런데 이걸 마치 개혁신당과의 쪽으로. 공천 거래 네. 이렇게 물타기 할까봐 아마 딱 지금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각자의 이 공방이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보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단서와 증거들이 공개되다 보면 네.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훨씬 더 쉬워질 거다, 명료해지실 거다 봅니다. 그러면은 장경태 의원의 이 명료성, 타격점 그리고 민주당의 타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뭐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죠. 당연히 아주 명확하게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예. 완전히 이 사건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그쵸, 현기현 그걸로. 정무석의 공천 실형. 개입으로 실형 네.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뭐 그건 또 같은 논리죠. 빼박이다 그거는. 뭐 만약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예. 정무석도 아니고 현기현 정무석은 정무석이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만약 뭐 나중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뭐 풀리기도 했지만, 근데 영부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더욱더 이게 말이나 되는지 또 모르겠어요. 또 이게 국민권익에서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쵸. 대통령과 정무석은 권력자라서 안 네. 되고 영부인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괜찮다. 또 이렇게 판결할까봐 지금 이번 추석 연휴 때 어땠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네. 있으면 모를까 없는 사람 배우자나 친척은 받아도 무제한으로 된다고. 받아도 된다 그 했는데 아예 자료를 만들어서 너무 뿌렸잖아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배우자도 없는데 저도 받게 해주셔야죠. 그럴 거. 배우자를 빨리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 친척도 많이 계시니까요. 많이 주세요. 근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예. 권익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것도 김건희 여사는 권력자가 아니고 공직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공직자윤리법 적용도 안 되고 또 공직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 대상도 아니다. 예.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거잖아요. 해버리면 그러니까 또 이것도 공천 개입도
대통령과 정무성은 권력자지만 예. 영부인은 권력자가 그냥 아니고 아니니까.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또 이렇게 할까봐 아주 법리를 넓게 해석을 할까봐. 이건 법도 아니죠. 무슨 개판. 그러면 저도 그러면 뭐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그냥 아무 개입할 힘이 없으실걸요? 개입을 하고 그치. 싶으시겠지만 아, 아무나 개입하는 너무- 거 아니죠. 그렇네. 네. 너무 뼈를 때리시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사실만 말하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그렇죠. 저는 뭐 듣보잡이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예. 또 아니 너무 맞는 저는 말이에요. 폄하하거나 이 혐오와 맞는 갈등을 말이에요. 이렇게 조장하고 싶진 아니, 않고요. 그냥 듣보잡이니까 그렇게 아, 하시죠. 참 언론인께서는 됐습니다. 결코 공천 개입하지 됐습니다. 않는다. 네. 예. 수습이 불가능하네요. 예, 네. 듣보잡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